자, 일본이 확실히 망해간다고 느끼는 거. 왜 일본은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까요? 일본에 대해서. 아베가 총리하던 시절에 건설 통계를 조작합니다. 조직적으로. 이게 건설 통계가요. GDP로만 따지면은 그게 830조 정도 돼. 우리나라 예산보다 많아. 요걸 조작해서 일본에 쉽게 표현하면 GDP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지금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보도를 했고 일본은 이것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일본이 주장했던 그 성장률 자체가 다 거짓말이라는 거짓말.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걸 속이기 위해서 장부 조작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네요. 장부 조작을 뭘로 있는 줄 아세요? 연필과 지우개로. 텍스하고 똑같은 거지. 그거는 사랑을 쓸 때 쓰는 거지, 이 새끼야, 진짜.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노래 한번 불러보고 시작할까요? 사랑은 연필. 이거 말이 돼요? 조작은 연필로 쓰세요. 방식이 이런 거더라고.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게 자료 제출이 없던 11월, 12월 실적을 합해요. 합해가지고 12월 실적으로 부풀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업체들이 그걸 제출을 안 하면은 이 업체 평균치를 통해 갖고 중복해서 8년 동안 조작했다는 거예요. 작년까지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베가 정치를 잘했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조작이 동원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본에서 그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민 증발 사건 뭐 이런 이름이 붙는 게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멀쩡하게 이렇게 회사 다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그 집에 사람이 없어서 찾아가 보면은 그 집에 살던 사람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주민등록도 어디 이동한 것도 아닌데 전국 어디에서도 이렇게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사람 숫자가 쭉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 주장으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이제 경제 소득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이제 집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나면 이제 결혼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이제는 이제 그 주거까지 포기하는 형태로. 그래서 뭐 산이나 어떤 농촌에 가서 이제 거의 불황자 생활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일본의 공사 수주 실적이 작년 830조,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600조가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보수 정권들이 SOC 예산 이런 걸로 건설을 막 해가지고 GDP를 부풀리거든요. 예. 그럼 실제로는 뭐 자기네들이 정권 잡았을 때는 쉽게 표현하면 국민 총생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숫자가. 그러니까 이런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건설업은 GDP 부풀리기 쉬운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을 던지잖아요. 그럼 100을 받은 회사가 10을 남기고 90을 던져요. 그러면은 GDP에는 190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90을 받은 회사가 또 10을 남기고 80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GDP에 270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그 하청업 그 구조가 발달한 업계일수록 큰 돈을 던지면 전체 그러니까 그 던진 돈의 10배, 20배의 GDP가 잡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GDP 뻥튀기에 굉장히 좋죠. 그리고 또한 조작이 의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확진자 숫자죠. 실제로 이런 뭐 지금은 이거 자체가 무슨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이런 거에 나올 만한 이야기예요. 전 세계는 다 확진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고 막 영국만 해도 막 몇만 명 늘어나고 있는데 하루에 100몇 명씩 나옵니다. 근데 그게 보도들이 이런 거야. 막 이런 식인 거야. 엉격결의 집단 면역? 그리고 일본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기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일본은 무슨 음식을 먹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심지어 그렇게 얘기했죠. 좋은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했다. 뭐 그래서 다 죽였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지금처럼 이 분식 통계잖아요. 분칠한. 네. 근데 이 코로나까지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진짜 일본은 제가 볼 때 아날로그 상태에서 그죠 이 디지털 상태로 전환을 전혀 못한 거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사실상 지금 김어준 공장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본의 키트는 델타 변이를 못 잡아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잖아요. 전략일 수 있어 그 정부가. 못 잡아내게 일부러 만들고 그래서 집단 면역이 생기겠다라고 하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엄청 발생한다는 거. 네. 실제로 한국처럼 방역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일본은 한국보다 몇 배 더 확진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누가 보더라도 일본의 그 확진자 급감하는 게 어떤 근거가 있어 보였다. 그러면 전 세계 과학자들이 먼저 달려갔을 겁니다. 그쵸. 누구보다 먼저. 그런데 일본이 아무리 확진자 줄었다고 보도를 해도
일본으로 가는 과학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누가 봐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예. 그 와중에 예. 나는 이 사람이 내가 이번에 알게 됐어요. 서민. 이 와중에 각종 언론의 기고를 똑같은 글을 제가 알고 있게 한 4개, 5개가 똑같은 글로 사서 이렇게 칼럼으로 올라가더라고. 서민. 일본에게 마저 패배한 K방역. 이 짓거리하고 잡혔어, 지금. 여기 저 홍어준표 요 일베이 새끼가. 이런 놈들을 자기 칼럼 리스트로 쓰는 언론이 문제 아닙니까? 일본한테 졌으니까 기분 좋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단순하게 그냥 한마디로 그냥 제끼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의 의사 출신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이 동조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아까 우리가 위드 코로나 가기 전후 얘기한 것처럼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 좀 하고 굉장히 일본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어마어마한 대형 참사가 일어났어. 그럴 때 국민의힘의 스타일이 뭐냐면은 왜 저걸 못했냐, 저거 못 막았냐 이런 짓거리 하잖아요. 국가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같이 힘을 합쳐야지. 정말 막 예를 들면 다른 나라의 몇 배 확진자가 발생하고 정말로 막 백신도 거의 못 맞추고 이런 상태라면 비판할 수 있겠지만 잘하고 있는 정부한테 일단은 정치도 중요하지만 방역 중요해. 코로나 중요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좀 흠집만 나오면 꼭 이런 식으로 일본 편들면서 한국 정부를 때리는 게 비판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이 정부가 싫어를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 뿐이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지금 다 아시겠지만 민주국가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한국은 현직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내릴 만큼 민주적 역량이 있는 나라고 일본은 사실상 정권 교체를 한 적이 없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한 번 있었다고 보지만 굉장히 짧게 끝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베 같은 놈들이 자기 치적을 내세우려고 8년 9년 동안 건설 통계를 조작해서 성장률을 높였다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일본만이 갖는 특성 중에 요게 코로나 확진자 숫자도 잘해서 잘한 게 아니라 의심을 해보는 게 가장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일본인만 무슨 슈퍼 유전자야? 일본인들만 지금 코로나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 사시는 분이 그 댓글을 달아주셨었는데, 그러니까 체온이 39도가 넘어가도 의사가 봐서 괜찮은 보이면 집에 가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고 싶어. 그러면 내 돈 10만 엔, 1만 엔이지, 1만 엔. 우리나라 돈 한 10만 원 정도를 내야지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검사 수 자체가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확진자가 작을 수밖에 네. 없죠. 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 방역은 여야를 떠나서 좀 합심해서 한번 해봅시다. 뭘 그렇게들 이렇게 한번 권리셔본 김진태, 김기현 씨 등 한번 좀 방역은 사람 목숨이 걸려있는 일이잖아요, 지금.